뉴욕시가 교사들의 파업 경고에 개학을 열흘 연기했습니다. 뉴저지주 피트니스센터와 짐이 오늘부터 재개장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청소년들이 차량 졸도 후 도망가다 경찰의 추격에 체포됐습니다. 뉴저지주 해킨색 대학병원이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에 참여합니다. 9월 말까지 센서스 인구 조사가 마감됩니다. 뉴욕시 공무원들의 대량 해고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 H-1B 신청 거부율이 최고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 등 국내선 고객들에게 항공권 변경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9월 1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대도시 중 유일하게 초, 중, 고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로 한 뉴욕시가 교사들의 파업 경고에 개학을 열흘 연기했습니다. 오늘 오전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뉴욕시 교사연맹 지도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대면 수업 시작일을 2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을 학기에 교실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기로 한 뉴욕시는 16일부터 원격 수업부터 시작하고 대면 수업은 21일부터 열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원격 수업도 2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블라시오 시장은 회견에서 뉴욕시 어린이들을 돌보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에 대해 존 류 뉴욕주 상원 뉴욕시 교육위원장은 이 결정은 매우 늦었지만 학부모, 학생, 교사 및 교직원이 안전하게 운영하면서 학교 수업을 재개하길 원한다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학교들의 대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개학 연기 결정은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에는 코로나19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교사들의 집단 반발 때문에 내려진 것입니다. 뉴욕시 교사연맹은 바이러스 보호장비, 소독용품, 환풍 시스템, 코로나19 진단검사 등의 부족을 이유로 개학일 연기를 요구하며 파업을 경고해왔습니다. 이날 결정에 따라 각 학교와 뉴욕시 교육당국은 코로나19 방역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 피트니스센터와 짐이 오늘부터 재개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문을 닫았던 뉴저지주 전역의 체육관과 헬스클럽이 오늘부터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세부 지침으로는 체육관과 헬스클럽의 수용 인원은 25%로 제한되며 모든 회원과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향상된 위생 프로토콜과 함께 온도 검사도 필요하며 사후적 거리두기 지침도 따라야 합니다. 실내 피트니스 수업은 200평방 피트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뉴저지 포슬리의 레트로 피트니스 매니저는 이곳에서 클럽 회원으로 4년을 운동해왔고 오늘 첫 재개를 통해 매니저로 일을 하게 됐다며 헬스클럽이 몇 달 만에 재개장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직원들과 함께 하루에 3시간 전체 이틀 교육 과정을 마쳤고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력 운동을 통해 건강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Get direction regarding training. They have training materials, documentation, videos, online tutorials. Me and my staff have taken during to make sure that we follow all of the post-COVID mandates and regulations. We have had a few new members that joined that were looking to get back into a gym. So that is very encouraging to me as the owner. I do think that people are ready to get back to exercising.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체육관에 있는 누군가가 양성 반응을 보일 경우 체육관을 24시간 동안 문을 닫고 위생 처리해야 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청소년들이 차량을 절도한 후 도망가다 경찰의 추격에 체포됐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앤서니 무치오 팰리세이드 팍 경찰서장에 의하면 팰리세이드 팍에서 지난 토요일 밤 11시 30분쯤 청소년들이 차량을 절도한 후 도망가다 경찰의 추격에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Saturday evening around 11:30 p.m., one of our residents living on the 500 block of Glen Avenue happened to look out his window, observed his car moving in his driveway. He ran out, observed three males in the car. At that point, the males took off with the car. He grabbed onto the car in an attempt to stop him. However, he fell off the vehicle while it was fleeing, received minor injuries. Correct. The juvenile, he was released. 또 무치오 경찰서장은 차량 절도범들은 5번가의 막다른 골목으로 가다가 좌회전을 해 잔디밭 중앙에 차를 세우려 했지만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바위에 부딪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들은 밖으로 나와 도망쳤고 레오니아 경찰이 포트리에 있는 플라자 웨스트 쇼핑센터 근처에서 이들 중 한 명인 16살 소년을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레오니아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보고된 다른 차량을 타고 도망쳤고 또 어빙턴에서 경찰을 따돌리고 차에서 내려 도주했습니다. 한편 버겐 카운티와 퍼세이 카운티 경찰은 시민들에게 자동차, SUV, 트럭 등의 문이 잘 잠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며 계속해서 당부했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Lock your vehicle. Don't leave the key fobs in it. And most importantly, if you see something like that, don't try to stop them and grab onto the car. It's too dangerous. It's not worth getting hurt or getting killed over a vehicle. 차량 절도범들은 대부분 뉴욕 등의 일대에 살고 일부는 허드슨 카운티와 브롱스에서도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저지주 해켄삭 대학병원이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에 참여합니다. CBS 방송은 뉴저지 해켄색 대학병원이 제약사인 모더나가 개발하는 3차 코로나19 백신 임상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백신 주사를 맞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해켄색 대학병원의 백신 실험에는 이 병원 원장인 아이호르 스와크즈크 박사가 첫 자원봉사자로 지원했습니다. 그는 최근 실험용 백신 주사를 맞으면서 내 주변에 코로나19에 걸린 친구도 있고 사망한 친구도 있다고 밝히고 해켄색 대학병원에서 실험용 주사를 맞은 최초의 지원자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병원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가 없는 mRNA 1273 백신의 부작용과 효능 관련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약 2년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차 임상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3만 명의 지원자가 필요합니다. 해켄색 대학병원은 이 중 3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백신 실험 지원자는 월 평균 $600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부터 뉴욕, 뉴저지 일대 한인타운에 센서스 조사원 방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정부에서 10년마다 시행하는 센서스 인구조사는 미국 내 인구를 정확히 파악해 예산을 배정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지금까지는 종이와 인터넷으로 센서스 답변을 받았으며 센서스국은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은 주소에 한해 센서스 조사원을 파견해 답변 작성을 돕고 있습니다. 센서스 요원은 미국 정부 마크와 사진이 인쇄된 신분증과 가방을 지참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감안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합니다. 김기영 상무부 인구조사국 과장도 한인들이 센서스 조사원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펠팍에 있는 우리 한국 주민 여러분들의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지금 우리 센서스에 대한 응답률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응답이 좀 저조해서 내셔널 에버리지보다도 상당히 좀 미칩니다. 그래서 펠팍 타운이 지금 저희들 상무부와 지금 협조를 해서 많은 분들의 그 응답을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족하시면은 저희 그 타운홀에 오셔서 또 상무부 직원들, 센서스 직원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시고요. 그 펠팍 타운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정부로부터 혜택받는 것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그 여기에 계신 우리 한국 분들의 인원 수가 사실대로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혜택이 오롯이 다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또 김기영 상무부 인구조사국 과장은
펠팍타운에 한국인 직원들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화하는 데는 문제없고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의 걱정 때문에 조사원들이 집에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는데 교육을 받고 안전히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팰리사이드 파크 경찰서 앞에서 센서스 인구조사를 돕고 있습니다. 센서스는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빠른 9월 30일에 마무리됩니다. 이에 따라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가 센서스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는 65% 이상, 버겐 카운티는 70% 이상 가구가 응답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팰리세이드 파크는 60%대, 엣지워러는 50%의 응답률을 나타내 타 지역에 비해 센서스 응답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센서스 조사원과 이야기하기가 꺼려진다면 한국어 인터넷 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욕시 공무원들의 대량 해고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어제로 예정됐었던 뉴욕시 공무원 2만 2천 명에 대한 해고 통보가 일단 보류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뉴욕시 공무원 2만 2천 명에 대한 강제 해고 통보를 일단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시장은 시정부가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 또는 주정부로부터 차입이 허용되지 않는 한 오는 10월 1일부터 시 공무원들을 강제 해고 처리해야 하는 재정적 위기에 놓였으며 어제 공무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에게 해고 통지서를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공무원 노조가 주의회에 요청한 자금 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설득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달라고 요구하면서 극적으로 해고 통보 계획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6월 주의회에 5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예산 적자에 직면한 뉴욕주가 자금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시 공무원 대량 해고 사태는 시간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뉴욕시는 2만 2천 명의 공무원을 해고시킬 경우 약 10억 달러가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꾸준히 뉴욕주 의회에 50억 달러의 차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주의회 측은 시장이 차입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확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장은 브리핑에서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과 뉴욕시 의회 공무원 노조, 뉴욕주 카운티 연합, 뉴욕주 시장 연합 등이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연방, 주정부의 지원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H-1B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는 거부율이 최고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0 회계연도에 평균 H-1B 거부율이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의 경우 거부율이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5 회계연도의 경우 H-1B 거부율은 1에서 5%에 그쳤습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 기업들이 과학자와 엔지니어 등 외국인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1B 외국인 직원을 많이 채용하는 상위 25대 기업들에서는 외국인 신규 직원 채용이 특히 어려워졌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5년과 비교하면 3배 가깝게 거부율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시스코와 구글 등 IT 대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체별로는 인포시스사의 거부율이 59%로 가장 높았고 코그니전트 52%, 딜로이트 41%, 와이프로 39% 등입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12%에서 15%로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2015년과 비교하면 3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에 이어 아메리칸 델타 항공도 국내선 고객들에게 항공권 변경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유나이티드가 국내선 대부분의 항공편 변경 수수료를 영구 폐지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아메리칸 델타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항공사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본격화한 3월 전후로 한시적인 변경 수수료 면제 정책을 도입했으며 이제 이 같은 흐름은 국내선 변경 수수료 전면 폐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는 변경, 취소 불가 조건이 붙은 저가의 기본 이코노미 항공권을 제외한 모든 국내 항공권의 변경 수수료를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은 이에 더해 국내선과 단거리, 국제선 항공편의 변경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선 면제 대상은 캐나다, 멕시코, 카리브해를 오가는 항공편입니다. 델타도 국내선 항공권 대부분의 변경 수수료를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델타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운데 좌석을 비워두고 있습니다. 변경 수수료는 항공사들의 주 수입원으로 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델타는 항공권 변경 취소 수수료로 8억 3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아메리칸과 유나이티드의 경우 각각 8억 1,900만 달러, 6억 2,500만 달러였습니다. 올 가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함께 독감이 동반 유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뉴저지 주 의회에서 모든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이 추진됩니다. 허브 코나웨이 등이 발의한 법안은 매년 공립 사립학교 구분 없이 전 학년이 독감 백신을 접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뉴욕주와 다르게 뉴저지주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 재학생의 백신 접종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뉴저지 보건국은 지난달 28일 뉴저지 주민 2명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국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 개체 활동은 예년에 비해 덜 활발한 상황이라면서도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는 곧 9개의 주요 뉴욕시 거리에서 교통 체증이 느려질 것이라며 사고 등의 충돌이 심한 도로의 속도 제한이 시속 5마일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관계자들은 모든 750개 학교 구역에 가속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퀸즈의 노던 블러바드도 속도 제한 구역이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P 보도에 따르면 31일 연방항공청이 아마존 드론 배송을 허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허가가 중요한 진전이라며 기술적으로 드론 배송은 여전히 시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송이 상용화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지만 각 가정에 평화와 안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